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사람 숫자도 좀 적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또 견학하는 오신 분들 1박 2일 하니까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좀 여유를 갖고 참여를 하셔야 다음에 기수들 내년에 또 우리 농업관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실현해주면은 내년에 예산을 또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중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은 진동을 하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대학 6차 산업반 오늘이 11회차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관광관련법 및 보험실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이명근 강사님은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하시고 현재 사무법인 다솔 천안지사에서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주요 저서로는 노부인 전산 세무회계 실무, 경영 컨설팅과 기업 진단 실무 등이 있습니다. 오늘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명근 세무사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 광양에 오려고 그랬는지 잠이 안 와가지고 밤을 홀딱 새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5시 50분에 출발을 해서 여기 9시 1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바쁘신 관계로 늦게 오신 걸로 알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4년에 개정된 제도를 조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세법에서 농민들도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농작물 하시는 분들이 매출액이 10억이 넘으면 이제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더 이상 이제 농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민에 대한 혜택을 지금 박탈하려고 세법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아직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없으신데 향후에 이제 이 세법이 이제 10억에서 5억으로 내려가고 5억에서 3억으로 내려간다면 아마 농민들도 이제 장부를 하셔야 되고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을 이제 법인이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고보조금이 있고 하나는 지방보조금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에서 주는 거는 여전히 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좀 단위가 좀 크죠. 단위가 큰데 요거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만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여러분들 사업하신다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구성을 하죠? 5명. 근데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농지연부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농사 짓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실제 농민들,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로 해서 5명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영농조합법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수 영농 후계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농 후계자 다 받으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 진짜 돈 많이 버시는 건데 영농 후계자 받으셨죠?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그래서 300평 이상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만 50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만 50세까지 영농 후계자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인증을 해줍니다. 영농 후계자. 그런데 이분들은 전에는 그냥 영농 후계자만 지금 지정을 해줬는데 요번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정받은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추천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해주러 확인을 나와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 저희가 이제 우수영농 후계자 인증을 해주러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항을 보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한 걸 보고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해당이 된 분들은 우수영농 후계자로 지정을 해줬는데요. 이분들이 되면 농협에서 1%짜리 1%짜리로 4억까지 신용대출이 됩니다. 담보 없이. 그래서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꼭 좀 이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위에도 뭐 영농후계자 받으시고 나서 지금 10년 넘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신청 안 하셨는데 아마 올해 10월달 넘어가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셔서 1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검증을 해줘요. 2차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문가들 내려보내서 두 분들이 다닙니다. 두 분들이 다녀서 확인해주고 거기서 지정을 받으면 사업까지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영농 후계자 나이제는 있나요? 나이제는 이제 영농 후계자 받을 때 당시에 만 50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50세로 만 50세는 제한이 돼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10월에 얼마나 있나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받으신 게 있다면 지금은 나이가 넘으셨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농 후계자를 혹시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받으세요. 또 하나가 이제 임업 후계자입니다. 영농 후계자 말고 임업 후계자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 작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물에 따라서 어떤 거는 300평 필요하고 어떤 건 1000평 필요하고 이렇게 다른데 거기 지방자치단체 이제 농정과에 가시면 안내서가 있어요. 안내서가. 안내를 받으시면 요거는 만 55세까지 요거는 만 50세까지면 요거는 만 55세까지 해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어떤 데는 보면 앞에 임업이 붙어 있습니다. 임업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임업 영농조합법인은 산림청 관할입니다. 산림청 관할이라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 후계자가 한 명만 있으면 영농조합법인에 임업 영농조합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강의가 워낙은 3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2시간 뿐이 없어요. 강의가. 그래서 질문은 쉬는 시간에 제가 받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관련 법률입니다. 관련 법률이라 과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143쪽 보시면 제 소개를 올렸어요. 저는 세무법인 다솔 천안지사 이명근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 전화번호가 041-570-8300번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lmk예요. L 앞에가. 그렇죠? 그래서 lmk8300 한메일.net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보내주시면 제가 관련 법률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갈까요? 사실은 저희 제가 조금 가까이 갖다 대겠습니다. 저 휴대폰 번호도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요. 휴대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한 15일 정도 강의를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는 제 휴대폰을 꺼놓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때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럼 욕하지 마시고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광양에서 강의 들었던 누구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145쪽에 보시면 농촌 관광 쪽인데요. 농촌 관광의 사실은 핵심은 민박입니다. 민박. 민박이라 하면 우리 요건이 있죠. 방이 몇 개죠?
민박. 방이 7개입니다. 7개.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만 7개 이내에서 살림집이랑 같이 붙어서 숙박업을 하신다면 민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받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군청이나 시청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데 이걸 받으면 혜택이 뭐냐? 세제 혜택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 내시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내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1년에 매출액이 1,2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라 그런 혜택이 좀 있습니다. 펜션하고는 다르죠. 펜션은 정식적으로 부가세도 신고하시고 소득세도 신고하셔야 돼요. 하지만 민박은 소득세는 없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민박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지형에서도 거의 다 해당이 되니까 관련 법을 찬찬히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우리 농촌 관광입니다. 농촌 관광 쪽도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군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꼭 이쪽으로 지정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농촌 관광도 여러분들이 관광농원도 좀 지정을 받으시고, 농촌 체험이라고 있어요.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해주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농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체험을 기술원에서 지정을 받으시던 아니면 관광농원을 받으시던 교육농장을 받으면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농촌 체험 같은 경우 보니까 5천에서 한 1억 정도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이라 하면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거죠. 계획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농장이 되시면 또 3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차이가 뭐예요? 농촌 체험이랑 그리고 교육농장이랑 차이가 뭡니까? 예, 학교 교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험은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 교육농장은 초등학교,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연구를 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과거에 말하면 실과에 관련돼서 실습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농장은 교육청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에 여러분들 리스트가 나가요. 여러분들 리스트가 나가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할 때 필요하면 여러분들한테 교육농장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단체로 와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또 교육농장이 조금 농촌 체험보다는 학교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자, 다시 145쪽으로 들어와서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육성,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농어촌 정비법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냥 순수하게 농사만 지시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순수 농산물 이제 짓는 거죠. 작물을 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농산물 가공이 있어요. 그렇죠? 농산물 가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센터에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한 5억 내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을 여러분들 지셔야 돼요.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한 여자 사장님한테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모든 기술센터에서 다 가공하라고 그러면 실적이 있어요. 기술센터에 몇 건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 장류를 시킵니다. 왜 장류를 다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가공이라 하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라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붙고요. 소득세도 붙습니다. 그런데 장류는 분명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공으로 돼 있는데, 요게 포장을 해서 낮게 진공 포장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뭡니까 뭐라 그러죠? 한 덩이라서 한 덩이 두 덩이를 팔면
이게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리고 소득세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만만하면 장려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전부터 가공실적은 기술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농민들이 세금 문제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장려하세요. 그래서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걸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장류가. 그래서 제가 이쪽 하신다 그러면 말려요.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왜냐면 너무 많아서 정말 꼭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존 제품과 차이가 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양에서 한번 장려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 진짜 전통 방식으로 그대로 다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고추장 한번 딱 퍼서 먹었는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정말 옛날 전통 방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 6살, 7살 때 먹던 고추장 맛이 딱 나는데 아, 이거는 정말 한번 가공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식품에 대한 사업은 2016년이 되면 햇삽을 받아야 돼요. 아시죠? 햇삽이 뭔지?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이건 나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공기도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기 햇삽 받으려면 인력 들고요. 2, 3년 걸립니다. 다행히 소규모 햇삽이 있어요. 소규모 햇삽 같은 경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금액이 2, 3천 정도 들립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하여튼간 지금은 햇삽을 받지 않으면 향후에 음식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컨설팅을 나갑니다만 이렇게 가공업에 대해서 자금이 나가면 집행이 되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컨설턴트를 파견을 시켜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계하는 단계에서 합니다. 햇삽을 받아야 되니까 향후에 햇삽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바닥을 뜯어버릴 수도 없고 벽은 우리가 부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닥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설계도 가져오세요. 그래서 설계사들이랑 저희랑 컨설턴트랑 앉아서 설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방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으면 반드시 배수구가 3개가 나가야 됩니다. 이랬는데 건설회사에다 맡기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통과시켜요. A라는 방이랑 B라는 데랑 배수를 통과시킨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쪽에서 만약 오염이 됐다면 이 옆에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햇삽 확인하러 나온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방 개수를 세요. 방 개수가 몇 명가 세고 그 다음에 배수구에 가서 몇 개가 빠져나왔나 봐요. 그래서 방이 5개인데 빠져나온 게 배수구가 5개면 일단은 1차 통과.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되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립식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본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형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조립식 그 벽 보셨어요? 들어오고 나면 이게 힘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쓰시지 않고 평평한 걸로 써야 됩니다. 바닥은 평평한 걸 안 쓰면 이게 나중에 여기에 깨요. 때가 끼기 때문에 햇삽에서 인증이 안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도 이제 매립형이에요. 형광등이. 그렇죠? 이게 돌출형이면 안 됩니다. 돌출 나와 있으면 안 되고 형광등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두 번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컨설턴트를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시킵니다.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같이 이제 세무 전문가가 들어가면 뒤에서 나올 겁니다. 되게 농촌에서 사업을 하면 논과 밭을 대지로 전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용을 합니다. 전용을 하는데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은 여러분들은 지금 농지연부가 있고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100% 면제예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토지 초과 이득에 관한 부담금을 내라. 이것도 굉장히 셉니다. 요게 감면이 안 돼요. 요게 감면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컨설팅을 해줍니다. 요 개발 부담금이 감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감면이 됩니다. 그럼 이 제조업 확인은 어디서 가져왔냐? 중소기업청에 가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광양 같은 경우도 뭐 중소기업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출장소가 있을 거예요. 가까운데 뭐 순천이나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제조업으로 내시고 그 다음에 제조업 확인을 받으시면 개발부담금이 감면이 됩니다. 농업인과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거. 농업이나 상관없이 제조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서천에도 한 분이 모시떡을 개발하시는데 그 사업자 등록에 제조업을 꼭 넣으세요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조업을 하냐 당신이. 그래서 나중에 착공계 가져가서 안 돼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써줬어요. 사업계획서를 써주면 부가세법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만 갖고 제조업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빨리 하십시오. 준공 떨어지기 전에. 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취득세가 있잖아요. 취득세. 이 취득세도 제조업이면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요술방망인데 그렇죠? 그래서 빨리 준공 떨어지기 전에 제조업을 넣으십시오. 사업자 등록에 넣으시면 취득세 감면에다가 개발부담금 감면에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1조에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항상 싸우려면 법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말로 해가지고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관련 법을 여러분들이 복사해가지고 가져가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자세히 읽어보고 해당이 되네요. 네, 그러면 해줍니다. 그때서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 81조에 보시면 관광 휴양에 대해서 지원 육성하는 근거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2조에 보시면 휴양단지 개발 이거는 뭐 규모가 좀 큰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가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죠. 사실은 영농자법이나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사실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146조입니다. 83조 여기 뭐가 있어요? 관광농원 이게 아주 슈퍼 울트라로 했죠. 그래서 관광농원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관광농원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2호에 따른 농어업인 여러분들입니다. 농사하는 분들 그리고 농어촌 공사 그 밖에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규모만 맞으면 관광농원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거 사업계획서 갖고 오셔서 작성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신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좀 까다롭게 제가 양식을 줘서 작성을 시키거든요.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놓고 나면 쓸 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한 번에 딱 완벽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이 안 돼요. 그럼 다시 또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작성한 게 전문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업계획서가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다듬어진 거구나. 이걸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85조 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시군구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5항을 볼까요? 제85조 5항. 자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지 대상 농지를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예요? 관광농원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임대차 사업하면 그냥 사업잖아요. 그냥 농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87조에 보면 승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다가 자금이 너무 막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시다가 늦게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야산을 아버님이 2만 평을 갖고 계셨었어요. 이거를 관광농원으로 전용하시려고 해서 아드님이 이거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관광농원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자, 2만 평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맞죠? 그래서 증여세가 하나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게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데, 이 시가를 보니까 용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시가가. 그래서 기준시가랑 시가 차이는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죠? 아들은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 됐어요. 거기다 뭐예요? 야산을 갖다가 임야를 전용을 했으니까, 그 전용부담금 있잖아요. 그죠? 그 개발부담금이 발생했어요. 아까 말한 토지초과 이득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지금 날라왔어요. 여기다가 또 제조배양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또 날라왔어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설팅을 누가 하셨는데, 컨설팅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컨설턴들이 손들고 나가고, 그분이 이제 물어물어 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뭐예요? 영농조합법이나 농업회사법이나 하나 세웁니다. 세우고, 아버지가 현물 출자를 하면 돼요.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토지로 해서 현물 출자를 합니다. 현물 출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가 감면돼요. 그리고 아들이 받은 게 아니고 법인이 받은 거니까 증여세도 없어요. 법인은 증여세가 없거든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일부만 아버님이 한 80% 정도 지분 갖고 아드님이 한 20% 정도 갖고 있다가, 그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돼요? 관광농을 하더라도 여기 가공공장 하나 세우는 겁니다. 가공공장에서 이게 다 2만 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말 없죠. 아, 우리 가공해야 되는데 실제로 농사 져가지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임야인데 가공공장 되죠. 이마에 관련된 그런 농산물을 갖다 가공하면. 그래서 이것만 하나 세웠어도 사실은 이 취득세도 감면되고요. 요 개발부담금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증여세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아들한테 주식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는 게 아니라 양도하는 거죠. 이 부동산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양도하면요. 일반적인 양도세는 6%부터 38%까지예요. 지방세까지 합치면 40%예요. 40%인데 이 영농조합법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양도세가 10%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씩 분산해서 아드님한테 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부자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저거 이용하면 슬슬 지분이 넘어오잖아요. 그죠? 넘어오잖아요, 이게. 그랬더라면 세금을 상당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를 보니까 이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아직 못 갔습니다. 못하죠.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미 벌어진 건데 이미 고지서까지 날라왔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이게 팔게 되면 세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영농조합법에는요 8년만 농사 지시면 세금이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에는 농민하고 똑같습니다, 혜택이. 그렇죠? 그래서 영농조합법은 5명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자녀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들면 되죠. 그때 엊그저께 제가 듣기로요. 예.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때 가족들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가공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5명이나 10명으로 강화했고요. 지금 영농조합법인을 10명 이상 해야 된다. 그렇게 강화를 했고,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거는 이제 점점 이제 혜택을 안 주겠다. 근데 첫 번째 불이익이 뭐냐면 정책 자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에는 아직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 쪽에는 여전히 혜택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본 공약이 가능하나요? 예, 장국이 없는데 가본 공약을 살리면 되나요? 그럼요. 남한테서 살 수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농민들한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계약제비 하시면 됩니다. 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강의하는 게? 예. 자, 147조 승계에 대한 이제 1, 2, 3호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뭐 양도한다든가 이제 상속을 한다든가 합병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동그라미 이제 2항에는 뭐 경매라든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어서 승계는 가능하다 한 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봐도 여기는 딴 사람한테 이걸 승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88조 지도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청이나 군청에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89조 폐쇄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용을 했다가 요건에 안 맞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폐쇄도 시킬 수 있는데, 저도 주위에서 천안에도 보면 허브 농장을 하셨는데 자금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차 세우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농진청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명근 선생님입니다. 한번 농장 좀 구경하겠습니다. 그럼 뭐 말릴 사람은 없어요.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하나라도 지적을 해주니까. 가니까 세 줄을 꽁꽁 묶어놨어요. 개만 보니까 3마리 돌아다니고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죠? 근데도 뭐 그 시에서 뭐 아직 폐쇄 명령은 안 내렸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허브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라도 좀 가져가서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철사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8조 위에 보시면 뭐 입식 작목을 경작하지 않는다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사업을 안 한다든가 시설이나 뭐 규모를 위반한 경우, 그런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에 보시면 양도하면 더 이상 이제 농원으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폐쇄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48조 하단에 보시면 한계농지가 나와요. 요게 한계농지가 작년에 풀렸거든요. 옛날에는 이 한계농지를 하면 요게 이제 15도 이상 되는, 그걸 한계농지라고 합니다. 이게 한 3년 전부터 부동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농촌에. 이 양반들이 또 무슨 또 꼼꼼히 속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한계농지 풀릴 걸 미리 알고 이분들이 와서 이제 입도선명 한 거예요. 사는 건데, 한계농지에 대해서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무나 농사만 질 수 있었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약초나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풀어놨다. 그래서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죠? 기본 방침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고, 149쪽 보세요. 92조. 자, 정비 종료 1번 가수 원예 특용작물 이런 의뢰한 농지 조성 및 시설의 설치. 시설이 들어갈 수 있죠. 이후에 보시면 휴양단지, 관광농원, 숙박시설 이런 걸 한 시설의 설치. 관광농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 번째, 주택, 택지,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 박물관 해서 보면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기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그래서 한계농지가 조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 95조는 뭐 정비지구의 지정, 그 다음에 뭐 96조 정비사업의 시행 이런 보시면 되고, 150조, 100조 한계농지를 매매하면 더 이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안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법이 있으면 이제 시행령이 있어요. 71조에 보면 휴양단지 지정 및 개발, 시군구에서 하는 거고, 72조 개발계획의 승인, 이것도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1쪽 하단에 73조 고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2쪽. 152쪽입니다. 맨 위에 74조. 농업인 단체에 보면 아까 농민이랑 관광농어는 단체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위에 보시면 뭐 농협, 2번 산림조합, 3번 뭐 협동조합, 4번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그렇죠.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랑 농업법인 하면 영농조합법이랑 농업회사법인을 다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5조에 지정 요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요건에 맞으면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76조에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할 수 있고, 153쪽, 75쪽에 보면 정비기획사업의 수입.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시행 규칙입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인데 별표 3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거는 한번 혹시 해당되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의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154쪽 하단에 제 50조입니다. 휴양지 사업의 승계 신고. 그 다음에 51조 처분. 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55쪽 제 52조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그래가지고 뭐 종교 집회장이나 아동 관련 시설, 업무 시설 이런 거 건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인데, 혹시 여기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나요? 광양이에요? 아, 있어요? 아, 많아요? 아, 예.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자, 농어촌정부 제2조 16호에 보면 다목에 농어촌 휴양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주말농원 사업입니다. 주말농원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가 있는데요. 자, 50인 이상의 주말농원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원두막, 그러니까 농막이죠, 농막. 원두막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제 농막을 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춥잖아요. 벽을 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추워지면 이제 밑에 이제 바닥에다가 전기장판 깔고 그리고 살죠. 처음에만 전 왔을 때 누가만 뭐 신고만 안 하면 사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 원칙은 안 돼요. 예. 원칙은 안 됩니다. 농막이라 하면 벽이 없어야죠. 벽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155쪽 하단에 자,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의 별표입니다. 별표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온실을 할 수 있고요. 수경재배 시설 원해 그런 거 유리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66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뭐 휴양림, 수목원, 그 다음에 뭐 그 건축 및 설치 범위는 자연휴양 및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할 수가 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이 되시면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관련된 법률을 이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여수에서 농민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뒤에서 보면 161쪽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161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도시개혁에서 용도에서 뭐 농림지역, 관리지역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농가주택은 다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농가주택을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상으로 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수시청에 들어갔더니 담당자가 안 된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경지정리를 한 거예요. 국가에 돈을 많이 들여서 경지정리를 하면요 허가 안 내줍니다. 아무리 농가주택이라도 허가 안 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농막을 지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예. 경제 자유구역이요. 예예.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그린벨트를 얘기하는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내에도 개발행위 제한구역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 제한구역에서도 방금 같은 말씀하신 예.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공무원들한테 가면요, 법률 갖고 싸워야 돼요. 법률 갖고 천천히 검토해달라. 그렇다고 우리가 또 잘난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혹시 이런 법률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딱 보다가 이거 되네? 그러면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을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세세한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청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측량사무소에 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 앞에 건축사 사무소도 있고 측량사무소가 있죠.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계약금은 걸지 말고 그냥 당신들이 진행을 하되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다 주겠다. 그렇게 계약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사람들은 지금 수임 받고 싶으니까 무조건 된다고 그래요. 무조건 된다고 그러고 진행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담당자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하겠어요. 토지측량사무소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돈을 벌 욕심으로 해본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면야 좋지만 그때야 뭐 돈 다 주면 되죠. 근데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계약금 걸지 마시고 나중에 다 되면 다 주겠다. 그때 가서 다 주겠다. 이렇게 계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7쪽에 가셔서 다시 농지 소유 제한 완화. 농지는 농민밖에 소유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주말 농장이 풀렸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할 경우는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지를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 면제. 그래서 농촌 관광 휴양 사업은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고 이거는 이제 요건만 맞으면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셔서 158쪽. 그래서 이제 저는 관광 쪽으로 주로 좀 많이 몰아놨는데요. 그 밑줄 친 걸 보시면 농촌 관광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밑에 새카맣게 보시면 5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이면은 2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토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요건만 맞춰갖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조금 완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농촌 관광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한 농지 전용에 관한 법규. 그래서 신고만 하는 거죠.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농촌 관광과 관련해서 자, 건물을 짓고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휴양지요? 제가 어저께로 이제 체험이나 관광을 하긴 하는데 세금이나 이런 사용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휴양시설로 휴양시설로요? 그건 제가 몰랐는데요. 그건. 농촌 관광 휴양지 그 법이 있나 봐요. 예. 굉장히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조업 아니면 취득세 감면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촌관광으로 들어가면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또 휴양지 얘기. 농산업청 휴양지라고. 휴양지로 하면 감면받을 수가 있다.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9쪽에 농지조성비 감면은 농민들은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밑줄을 쳐놨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50%, 농업진흥 바뀌면 100% 이렇게 감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뜻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진흥구역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걸 왜 차별을 더 넣어주셔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160조 위에 올라가시면 박스로 해서 사업의 종류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놨어요. 농어촌정비법 2조인데 그래서 뭐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휴양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신개축 건물을 이제 신축하거나 건축해야 되는데 연면적 202방미터 또는 3층면의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요것만 맞으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1쪽 맨 위에 보시면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법은 항상 여기 광양시에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또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큰 법이고 조례에서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정답 어디가 있냐면 담당 공무원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래요. 저는 공무원들한테 혹시 들어가서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안 들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소개를 받으러 들어가면 이런 답이 많이 나와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허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받을 수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뒤에 연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예외장은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법에 된다 안 된다만 딱 얘기를 해줘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또 법이라는 게 예외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또 여러분들한테 도와주고 싶으면 그죠? 마음이 움직였다면 또 그렇게 또 컨설팅도 또 그분들이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1쪽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6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광을 하려면 처음에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제공해야죠. 그리고 숙박을 해야 됩니다. 숙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민박으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민박으로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거의. 그래서 개인만 됩니다. 영농조합법이나 농업회사법인은 민박이 안 됩니다. 그럼 개인, 농가만 민박이 되고요.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음식은 어떻게 해요? 네, 위생법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개 농지가 있는 데는, 농사 짓는 데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농가 맛집. 네. 잘 아시네요. 농가 맛집이나 아니면 음식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농가 맛집이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농가 맛집으로 기술원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경찰서에 투서가 들어갑니다. 투서가 들어가면 아주 담당자들이 학을 띱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있었어요. 충남의 모 저기 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농가 맛집으로 해서 사실은 음식점 허가 안 나는데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부탁을 했어요. 체험을 해라. 음식 체험을 하려는 건 뭐예요? 음식 재료 같은 것만 다 놓고 실제로 체험객들이 끓여 먹고 지져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허가가 안 났는데도 우리가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인이 서빙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서빙하면 음식점 행위가 돼서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가자들이 보면은. 네, 참가자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농가 맛집을 하는데 때때로 농가에서 거기서 만든 것들을 이렇게 넣고 팔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파는 건 거기서 하지 말고 별도 판매장에서 하시고, 그죠? 식당에서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담당자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주인한테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도와줬는데 이 농가 맛집 앞에 정식 음식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인이 배가 아팠습니다. 자기는 정식으로 허가 내고 세금 따박따박 내는데 정식으로 허가도 안 낸 데가 자꾸 사람들 달박달박하고 막 그러니까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술센터 담당 공무원 끌려가, 기술원 담당 공무원 끌려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 농가 맛집 제대로 설명을 하는데 경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도 관련법이 상충이 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체험도 일반적으로 체험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수학 체험입니다. 수학 체험이라 하면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뭐 애플망고 따기 이런 거는 농민이 하던 체험기획을 하던 농사다 이거예요. 농사. 농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비과세니까 수학 체험은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아예 비과세예요. 아예 비과세니까 수학 체험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거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치즈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가공 행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공방을 하거나 이것도 과세죠, 원칙적으로. 수학 체험만 비과세입니다. 수학 체험만.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식이랑 숙박이 체험비를 받으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들어올 때 아예 10,000원이고 이렇게 20,000원이고 받고 거기 안에서 밥을 해 먹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 참 좋은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합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이 체험의 일환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주인이 서빙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서빙하시면 안 되고요. 숙박도 민박으로 지정받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제 세금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겠습니다.